핵을 수십 발이나 가진 북한이 왜 전면전을 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못하는 걸까요? 이 질문 곱씹을수록 좀 소름 돋지 않아요? 우리는 맨날 뉴스에서 서울 불바다, 핵 선제 타격, 이런 무시무시한 소리를 들으면서 살잖아요. 앵커 표정도 심각하고 자막도 시뻘겋고 당장 내일 아침에 전쟁 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처럼 사람 가슴을 조여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무섭다는 북한이 핵을 수십 발이나 껴안고도 70년 넘게 그 선을 못 넘고 있어요. 한 발도 못 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밝혀낼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김정은이 착해서 안 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걸까요? 스포 살짝 하자면요. 답은 후자예요. 그것도 아주 어이없고 황당한 이유들 때문에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뉴스에서 북한이 으르렁댈 때마다 조여오던 그 불안감이 싹 풀리면서 아, 뭐야, 이래서 못하는 거였어? 하고 헛웃음 터지실 겁니다. 속이 아주 뻥 뚫려요. 진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특히 세 번째랑 네 번째는 웃음 참기 힘드실 거예요. 우리 솔직히 다들 한 번쯤은 이런 상상 해봤잖아요. 아니, 핵도 있고 미사일도 툭하면 쏘고 군인 숫자도 어마어마하다는데 저러다 진짜 눈 돌아가서 그냥 밀고 내려오면 어떡하지? 그 막연한 공포. 근데요, 실제 내부 사정을 아는 전문가들, 그리고 목숨 걸고 넘어온 탈북민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북한이 전면전을 벌인다는 건 김정은이 자기 손으로 자기 목에 밧줄을 거는 거나 똑같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딱 5가지로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갑니다. 첫 번째, 그 무시무시하다는 핵무기 정체부터가 우리 생각과 완전히 딴판이에요. 우리는 핵하면 무조건 남을 때려 부수는 창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북한한테 핵은 창이 아니에요. 온 나라가 굶어가면서 주민들 허리띠 졸라매게 하면서 겨우겨우 만든 눈물의 방패에 가깝습니다. 남의 땅을 뺏으려는 게 아니라 나 진짜 죽기 싫으니까 제발 좀 건드리지 마 하고 온몸에 두른 가시 철조망 같은 거예요. 이거 제 뇌피셜 아니에요.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랜드 연구소 같은 세계 최고 싱크탱크들이 입을 모아 하는 분석입니다. 북한 핵의 목적은 딱 하나, 정권 생존이라는 거죠. 김정은 본인도 2022년에 아예 핵무력 정책이란 걸 법으로 못 박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이 노리는 건 결국 우리 정권 무너뜨리는 거다. 그러니 나는 죽어도 핵 못 놓는다. 재밌는 건 이 방패가 미국만 겨눈 게 아니래요.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저 핵 사실은 중국이랑 러시아가 자기 내정에 함부로 끼어들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얘기까지 돌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지금 온 세상을 향해 철조망을 둘러친 채 그 안에 웅크리고 있는 셈이에요. 자, 그럼 답 나오죠? 이 철조망을 뽑아서 창처럼 냅다 던지는 순간 자기를 지켜주던 방패가 통째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던지겠어요? 못 던지죠? 이게 첫 번째 족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러실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미치면 던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진짜 핵심입니다. 설령 눈이 뒤집혀서 버튼에 손을 댄다. 그 순간 평양이라는 도시가 지도에서 그냥 지워집니다. 자, 우리한테는 해구산이라는 어마어마한 보험이 있거든요. 정식 명칭은 한미 확장 억제, 원리는 단순해요. 북한이 핵 한 발이라도 쏘면 미국이 몇 곱절로 되갚아준다. 이게 100% 확실하다는 걸 김정은 머릿속에 박아넣는 게 핵심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북한 핵이 아무리 많아봐야 수십 발이에요. 미국은요, 수천 발입니다. 이건 뭐 동네 조기축구 뛰는 아저씨가 헤비급 세계 챔피언한테 잽 한 방 날렸다가 카운터 한 방에 링 밖으로 날아가서 3일 동안 못 일어나는 격이에요. 게임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김정은이 밤마다 입을 걷어찬다는 소문이 도는 무서운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참수작전. 전쟁 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딱 하나, 김정은 본인만 콕 집어서 제거하는 작전이에요. 이 사람이 참수 얘기에 얼마나 예민한지 관련 훈련 소식만 떠도 펄쩍 뛴다는 얘기가 파다합니다. 뭐 당연하죠. 남한 전체가 불바다 되는 것보다 자기 목 하나 날아가는 게 김정은한테는 10,000배쯤 더 무서운 일이니까요. 게다가 김정은한테는 눈앞에서 본 아주 생생한 교보제가 있어요. 바로 리비아의 카다피. 이 사람이 어떻게 됐죠? 미국 말 믿고 핵을 순순히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몇 년 뒤에 정권이 폭삭 무너지고 본인은 성난 시민들한테 붙잡혀서 그야말로 처참하게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 장면 김정은이 TV로 똑똑히 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 머릿속에 딱 새겨졌겠죠. 아, 핵 놓으면 저 꼴 나는구나. 그러니 놓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쏘지도 못하고. 완벽한 진퇴양난에 갇힌 거예요. 자, 여기까진 핵 얘기였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우픈 파트입니다. 세 번째 이유. 핵 빼고 나면요, 북한군은 사실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에이, 그래도 120만 대군이잖아 하시죠. 근데 그 속뚜껑을 열어보면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요즘 탈북민들이랑 밀리터리 커뮤니티에서 북한군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저건 군대가 아니라 세계 최대 규모의 집단 농장이자 건설 용역 회사다. 이래요. 진짜예요. 공군부터 봅시다. 전투기 조종사가 실력 유지하려면 계속 하늘을 날아야 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는 1년에 150시간 이상 납니다. 북한은요, 많이 잡아줘야 1년에 12시간에서 15시간이라는 분석이 있어요. 12시간이요. 한 달에 딱 1시간꼴로 비행기 타는 조종사가 실전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이착륙이나 제대로 하면 다행이죠. 왜 이 지경이냐? 기름이 없어서요. 실제로 최근에도 북한 군인들이 미군 비행기 뜨면 우리도 따라 띄워야 하는데 기름이 없다고 하소연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심지어 조종사들이 전투기에 넣을 그 귀한 항공유를 몰래 빼돌려서 장마당에 팔아 먹고 산다는 소문까지 돌아요. 비행장에 비행기는 줄지어 서 있는데 넣을 기름이 없어서 그냥 박물관 전시품처럼 세워둔다는 거죠. 육군은 또 어떻고요? 주력 전차라는 게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히틀러랑 싸우던 시절에 굴러다니던 골동품 수준이에요. 야간 조준 장치가 시원찮아서 밤엔 사실상 눈뜬장님이고요. 반면 우리 K 흑표 전차는 세계 최정상급이잖아요. 이건 최신 스마트폰 든 사람이랑 삐삐 든 사람이 문자 속도 대결하는 격이에요. 아니, 삐삐면 다행이지. 봉화 피우는 수준이라고 해야 하나? 근데 진짜 짠하고도 기막힌 건 병사들 상태예요. 북한 군대 안에는 영양실조 걸린 병사들만 따로 모아놓는 보양중대라는 게 있대요. 이거 믿기세요? 탈북한 군 간부 증언에 따르면 영양실조 2도 판정을 받으면 거기로 보낸답니다. 근데 거기서도 회복 못하면 더 안 좋은 얘기가 나와요. 오죽하면 옛날엔 배가 너무 고파서 분대장 밥을 몰래 훔쳐 먹었다가 걸리면 죽는다 싶어서 그 길로 냅다 귀순해버린 병사도 있었을 정도예요. 배급이 안 되니까 병사들이 훈련 대신 뭘 하냐? 부대 뒷산에서 토끼 키우고 염소 몰고 감자 심느라 바빠요. 훈련 때 총알이 없어서 실탄 대신 바늘 꽂은 총으로 사격 연습을 했다는 증언까지 있고요. 압권은 이거예요. 밤에 밭에 뿌릴 인분, 그 똥거름을 누가 훔쳐갈까봐 화장실 앞에서 밤새 보초를 선다는 우픈 얘기까지 있습니다. 아니, 적군을 지켜야 할 총구가 지금 거름통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군대예요? 농장이에요? 심지어 김정은은 요즘 아파트니 지방 공장이니 건설 현장마다 군인들을 대거 갈아 넣으면서 우리 군대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고 자랑하는데 이거 뒤집어 보면 그 군인들이 총 대신 삽 들고 노가다 뛰느라 훈련할 시간이 아예 없다는 소리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좀 반전 같은 최신 얘기 하나 짚고 갈게요. 요즘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사들 얘기 들어보셨죠? 여기서 의외의 증언이 나와요. 우크라이나군, 러시아군 양쪽에서 공통적으로 북한 병사들 오히려 러시아 애들보다 낫던데? 무슨 터미네이터 같더라는 평가가 나왔거든요. 어떤 러시아 포로는 북한군이 1.8km를 기어서 접근하더니 50m 앞에서 기습하더라며 혀를 내둘렀어요. 자, 그럼 북한군 강한 거 아니야? 싶으시죠? 바로 여기가 함정이에요. 병사 개개인의 근성이나 도끼는 살아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병사들 뒤를 받쳐줄 기름, 총알, 최신 장비,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에 돈이 텅 비었다는 게 문제죠. 아무리 터미네이터라도 총알 없으면 그냥 몸 좋은 사람일 뿐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 다운 이야기가 제가 예고한 네 번째 이유입니다. 북한은요, 전쟁할 돈 자체가 없어요. 전쟁이 뭐예요? 돈을 초 단위로 불태우는 하마예요. 총알 하나, 포탄 하나, 기름 한 방울이 다 돈이거든요. 그런데 남북 경제 규모를 비교하면 여러분 진짜 입 다물기 힘드실 거예요. 가장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북한이라는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을요, 싹싹 긁어 모아도 우리 대한민국이 1년에 국방비로만 쓰는 돈보다 적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냥 군대 유지비로 쓰는 예산이 저 나라의 1년치 살림 전체보다 크다는 거예요. 게다가 북한 경제는 몇 년째 뒷걸음질 치고 있고
수출 규모는 통가니 바누아투니 하는 이름도 생소한 태평양 섬나라들보다 적다는 통계까지 있어요.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한 장 든 사람이 수표 뭉치 든 사람한테 장기전을 걸 수 있겠어요? 전쟁 시작하고 며칠만 지나면 총알이 슬슬 떨어지고 탱크는 기름이 없어서 길바닥에 그냥 세워둬야 하는 판이에요. 일각에서는 그럼 남한 주유소 습격해서 기름 빼서 쓰면 되잖아 라는 황당한 주장도 하는데요. 우리 주유소는 전기 끊기면 펌프 자체가 안 돌아가요. 게다가 낡아빠진 북한 장비에 우리 기름 규격이 안 맞아서 잘못 넣으면 엔진이 통째로 눌어붙어 버립니다. 결국 전면전은 그나마 있는 쥐꼬리만한 미천까지 홀랑 태워 먹는 경제 자폭인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하나 있어요. 나라 국가는 텅텅 비었는데 정작 김정은 개인은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굴리는 통치자금, 그러니까 비자금이 수조 원대라는 추정이 나와요. 명품에 초와 별장에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자,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세상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이 모든 걸 다 날려먹을 전쟁을 벌이겠어요? 결국 이 세상에서 전쟁으로 잃을 게 제일 많은 사람이 바로 김정은 본인인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그래도 북한한테는 중국이랑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잖아 하실 텐데요. 그 뒷배들 속마음을 까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요즘 북한이 러시아랑 딱 붙어 다니니까 당장 두 나라가 손잡고 쳐내려올 것 같죠? 천만에요. 그건 그냥 장사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포탄이 급한 러시아랑 돈이랑 기름이 간절한 북한이 서로 필요해서 손잡은 거래일 뿐이라고요. 오히려 외신은 이렇게 분석해요. 북한이 러시아라는 짭짤한 돈줄을 잡았으니 이제 오히려 전쟁을 일으켜서 이 황금알 낳는 거위를 죽일 이유가 없어졌다. 겨우 잡은 돈벌인데 전쟁으로 다 날릴 리가 없다는 거죠. 중국은 한술 더 떠요. 중국이 원하는 건 딱 하나, 자기 집 앞마당인 한반도가 조용물결한 거예요. 북한이 사고쳐서 전쟁 터지면 수백만 난민이 국경으로 밀려들고 미군이 압록강 코앞까지 올라오는 악몽 같은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중국 입장에선 최악이죠. 그래서 중국은 북한한테 은근한 레드라인을 그어놨다는 얘기가 파다해요. 핵 쓰는 것도 안 되고 38선 넘는 전면전도 절대 안 된다. 뒷배들이 등 돌리고 물자 딱 끊어버리면 북한은 그냥 말라 죽어요. 그걸 아는데 김정은이 무슨 배짱으로 전쟁을 벌이겠어요. 자, 이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왜 북한이 핵을 수십 발 쥐고도 전면전을 못하는가? 첫째, 핵은 애초에 공격용이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두른 방패라서. 둘째, 진짜 쏘는 순간 미국 보복으로 정권도 김정은 목도 같이 날아가니까. 셋째, 핵 빼면 군대가 기름도 총알도 심지어 밥도 없어서 못 싸우니까. 넷째, 나라 경제 전체가 우리 국방비보다 작아서 전쟁 이어갈 돈이 없으니까. 다섯째, 든든해 보이는 중국 달의 러시아조차 전면전은 죽어도 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요. 안 하는 걸까? 못 하는 걸까? 답은 명확하죠. 하고 싶어도 절대 못 하는 거예요. 김정은한테 핵 버튼은 누르라고 있는 게 아니라 절대 누르면 안 되는 봉인된 버튼인 거죠. 세상에서 제일 무섭지만 정작 세상에서 제일 못 쓰는 무기, 그게 바로 북한의 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딱 하나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북한이 전면전을 못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정면 승부가 자살행위인 걸 저들도 너무 잘 아니까 그 바로 아래 단계에서 우리를 야금야금 괴롭히는 겁니다. 휴전선 코앞에 깔린 장사정포는 여전히 우리 수도권을 겨누는 실질적인 위협이고요. 실제로 미국 랜드 연구소는 북한이 재래식 포로 서울을 잠깐만 기습해도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가 날 수 있다고 예측했어요. 여기에 기습 국지도발, 사이버 테러, GPS 교란 같은 게릴라식 수법은 차고 넘칩니다. 게다가 요즘 김정은은 아예 통일 같은 건 없다. 남과 북은 서로 완전히 남남인 적대적 두 국가다라는 노선까지 못 박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대놓고 남한을 동족이 아니라 언제든 때릴 수 있는 남의 나라로 취급하겠다는 거죠. 그러니 전면전은 안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긴장을 놓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북한이 쳐들어올까라는 낡은 공포가 아니라 전쟁은 못 벌이면서도 끝까지 핵을 손에서 안 놓는
이 까다롭고 위험한 이웃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마주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한테 남겨진 진짜 숙제 아닐까요?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답답하게 조여오던 마음이 좀 시원하게 풀리셨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이 진짜로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 솔직히 몇 %나 된다고 보세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 댓글 하나하나 진짜 다 읽거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거 다음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날카롭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